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의사 박철인입니다. 오늘은 내 생의 마지막 다이어트, 요요 현상 없는 다이어트 비법과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조직의 특징과 그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방은 남성의 경우 정상 체중의 15에서 20%, 여성의 경우에는 20에서 25%를 차지하는 단일 조직으로서 굉장히 크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최대 저장고 역할도 하게 되는데요. 지방의 성분인 트라이글리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에 비해서 같은 무게에서 열량이 2배 이상 높은 굉장히 고에너지 저장고가 되겠고요. 그리고 피하지방의 역할은 몸의 표면의 형태와 형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미용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속의 사이 공간들을 채우고 장기의 위치를 고정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지방은 특징적으로 계속적으로 교체되면서 신경 자극이나 호르몬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손바닥이나 발바닥 혹은 팔꿈치, 무릎처럼 외부 충격이 많은 부분에는 지방 패드를 형성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단열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만 측정 방법과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만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를 BMI라고 체질량 지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총 체지방 비율로 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BMI를 측정하는 방식은 체중을 키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방이라는 변수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아지면 BMI가 지나치게 높게 나온다는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체지방 비율의 경우 남자의 경우에는 25%가 넘어가면 비만, 여자의 경우에는 35% 이상이 되면 비만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임상적으로는 BMI가 측정하기 간단하고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BMI 방식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BMI를 계산했을 때 25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정상, 그리고 30까지가 과체중, 30부터 비만, 40부터는 고도 비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 BMI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아시아인은 같은 BMI에 대해서 내장 지방량이 훨씬 높은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도 비만의 경우에는 정상인보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1.5에서 2배 정도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BMI가 높으면 골다공증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질환에서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18살 때의 BMI가 추후의 나이에 BMI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BMI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증가하고 명백하게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특이하게도 중증 질환이나 큰 질환에서 회복할 때는 위의 BMI 분류상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분류된 분들이 회복력과 생존율이 매우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만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식욕입니다. 먼저 위장과 십이지장이 팽창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분비하게 되고요. 위장이 비게 되면 식욕을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구강수용체, 즉 씹기라든가 침 삼키기 이런 활동들이 허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보면 샐러드라든지 부피가 크고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식욕을 억제하고 허기를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위에 노출되는 환경이 자주 노출되면 식욕이 증가하고 몸의 대사가 지방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추운 지방이나 북방 지역 사람들이 지방이 잘 붙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저장이 감소하게 되면 몸의 대사 방향이 지방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가끔 보면 굉장히 몸이 화하고 만성적으로 질환을 앓았던 분들이 식사량이 줄었는데도 체중이 느는 경우를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이것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면 부족은 비만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것 자체만으로도 체중이 증가하고 과식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관에 있는 당이 많더라도
세포 자체에서는 배고픔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내 독소가 발생하면 식욕 억제 호르몬의 일종인 렙틴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요. 특히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허기, 즉 가짜 배고픔이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몸에 당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식욕을 이상적으로 항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비만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반이 비대칭하거나 고관절이 틀어진 경우에는 똑같은 BMI라고 하더라도 하복부가 더 나오게 보인다든가 허벅지가 두꺼워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만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어트 시에 주의해야 할 음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먹는 음식의 특징은 첫째, 소화가 쉽고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말은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으로 고설탕이 들어가는 음식이 매우 많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감미료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감미료는 당이나 영양과 상관없이 오롯이 단맛을 내기 위한 단맛만 내기 위해서 고안된 제품인데 단맛을 내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이다음부터 들어오는 에너지들을 모두 축적해야겠다라고 작동하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감미료 자체도 비만에 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것 중에 과당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옆에 그림은 포도당과 과당이 대사되는 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포도당이 혈내로 유입이 되면 세포에서 쓰고 남는 것들이 간을 통해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게 되는데 그에 비해서 과당의 경우에는 인슐린에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섭취하는 즉시 지방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설탕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설탕이 빠지고 액상 과당이 첨가된 식품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성분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과당은 과일에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도 무분별하게 많이 드시는 것은 비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 지수가 낮은 식단, 올바른 식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전분이 포함되지 않는 채소나 야채들을 권장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가공이 적게 된 곡류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얗게 도정을 많이 한 흰 쌀이라든가 흰 밀가루 혹은 그걸로 만든 흰 빵들은 당이 급속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비만에 매우 해롭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축된 설탕으로 된 음식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과일도 포함되고 과일 주스 혹은 탄산음료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견과류 중에 좋은 지방산이 권장되고요. 트랜스 지방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이어트 자체가 몸을 괴롭게 만드는 힘든 다이어트는 반드시 피해야 요요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식사를 줄이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요요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체중 감량하는 동안에 정체기가 왔을 때는 체중이 더 무리해서 빼려고 하다기보다는 체중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맛을 멀리하고 새끼 식사, 특히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잠들기 4시간, 6시간 전부터는 식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복 수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로리뿐만 아니라 먹는 양도 중요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더라도 먹는 양을 적게 조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요 현상을 막기 위한 다이어트 습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